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앞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세금과 이 증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그 연금저축이라는 일종의 세금 구멍을 이용하기로 했어요. ETF로 투자하기로 마음 먹고요. 이제 국내 상장돼 있는 이 투자 가능한 여러 ETF를 좀 알아봤는데요. 제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인 바이오 헬스케어와 IT 테크 쪽으로 알아봤어요. 미래에셋의 이 타이거 ETF랑 삼성의 코덱스, 그리고 한국투자의 킨덱스, 한화의 아리랑, 그리고 KB의 스타 ETF, 이렇게 좀 규모가 큰 운용사 위주로 제가 쭉 한번 다 살펴봤어요.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는 그 유난히 이 합성이나 환해지가 많더라고요. 여기서 이 합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ETF에 이렇게 투자하잖아요, 돈을. 그럼 얘네가 이거를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운용사에 이거를 맡기는 거예요. 얘네가 운용을 못하니까 스스로. 이런 구조라 이게 약간 구조가 좀 심플하지 않고요. 그리고 이게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거다 보니까 배당도 없어요. 그리고 수수료도 좀 뭔가 좀 찝찝하죠. 이게 양쪽에서 수수료를 떼다 보니까 국내 운용사랑 이 해외 쪽이랑. 그 행여나 이 해외 운용사가 망하면요, 이제 원금 손실의 리스크도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좀 환해지는 좀 찝찝한 ETF고, 환해지는 이렇게 환율 변동을 울타리 친다고 해지한다고 이제 환율 변동의 위험을 줄여주는 건데요. 이렇게 따지면 좋지만 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. 이게 다 수수료로 비용으로 발생이 돼요. 그래서 이게 단기 투자에서는 환해지가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연금저축 같이 초장기로 투자하기에 이 환해지는 좀 약간 에러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우리 IMF 때나 2008년 이제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 올해 3월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주식시장이 엄청 폭락했을 때 저희 원화 가치도 엄청나게 이때 폭락하거든요. 그래서 이때 위험이 왔을 때 달러 자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이 환차손만으로도 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. 그 위기 때마다 취약한 거는 이 달러가 아니고 우리 그 원화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원화나 그 달러나 혹은 뭐 위안화 이렇게 좀 해외 자산으로 배분하는 건데, 이런 달러 자산, 위안화 자산의 이점을 버리고 오히려 환해지 수수료까지 이렇게 물면서 과연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? 그리고 이 환해지 수수료는 정확히 얼마나 떼는지 안 나와요.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합성과 이 환해지 ETF는 좀 거르기로 했어요. 그랬더니 이 선택의 폭이 정말 확 줄더라고요. 제가 투자 종목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그 KB의 글로벌 4차 산업 IT 이제 ETF인데요. 이거는 알리바바랑 텐센트 비중이 가장 높아요. 그 밑으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페이스북, 구글,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쫙 있는데요. 종목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, 이 불행히 얘는 합성과 그리고 환해지에 둘 다 해당돼요. 그래서 안타깝지만 얘는 좀 그 목록에서 제하기로 했어요. 그 얘는 이제 킨덱스라고요. 킨덱스 미국 다차 산업 인터넷. 얘도 좀 비슷한 그 ETF인데요. 종목이 마음에 들어요. 아마존, 페이스북, 넷플릭스, 페이팔, 세일즈포스, 시스코, 구글이죠. 이베이, 그 도큐사인까지 정말 종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얘도 역시 합성에 환해지예요. 이게 괜찮은 건 다 이 합성 아니면 환해지인데 우리나라 운용사가 이거를 좀 운영할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다 이 합성이더라고요. 얘는 이제 코덱스 건데요. 얘는 이제 미국 팡 플러스라고, 얘는 특이한 게 종목 수가 한 10개밖에 안 돼요. 비중이 다 비슷하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약간 ETF라기보다는 약간 액티브 펀드에 가까운 거예요. 근데 얘는 합성은 아닌데 역시나 환해지입니다. 그래서 그 달러 자산에 왜 환해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고객들 크레임이 무서워서 그런지 아니면 이 환해지 수수료로 좀 장사를 하는 건지 좀 안타깝죠. 종목은 참 좋은데 얘도 테슬라, 알리바바, 아마존, 엔비디아, 넷플릭스, 애플, 그쵸. 종목은 다 좋은데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이 미국 주식, 아니 해외 주식 ETF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. 타이거, 나스닥 100. 그래서 IT, 소비재, 헬스케어 중심으로 이제 나스닥 시장에 분산하는 이제 ETF고요. 얘도 합성 ETF 아니고요. 환해지도 아닙니다. 그 종목을 보면요. 그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
아마존, 페이스북, 구글, 테슬라, 인텔, 엔비디아, 어도비, 넷플릭스, 페이팔. 어디서 많이 본 구성 종목 같은데요. 이게 나스닥 100개 기업을 추종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QQQ ETF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잖아요. 이 QQQ랑 종목이랑 비중이 매우 흡사해요. 즉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런 미국 테크 기업들이 다 들어있어요. 이 수익률도 놀라운데요. 그 얘는 QQQ 수익률이고요. 얘는 이제 타이거 ETF 수익률인데 1년과 3년에서 모두 이 QQQ를 따라잡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요. 거의 10년 된 ETF예요. 2010년에 만들었으니까 이 누적 수익률이 무려 470%입니다. 장난 아니죠? 그 나스닥 시장이라 그런지 정말 그래프가 아름답습니다. 물론 뭐 과거 수익률은 의미 없어요. 규모도 다른 ETF에서는 꽤 커요. 한 2,700억 정도 되는데요. 물론 뭐 해외 ETF랑 비교하면 장난이 아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비교적 큰 ETF예요. 근데 문제는 이 보수예요. 보수, 총 보수인데 연 0.49%로 돼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뒤에 상품 설명서를 가만히 보면은 총 보수는 0.49%인데 그 1,000만 원 투자 시 예시를 보면은 0.7%로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다르죠, 서로. 그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. 아니 왜 이게 다르냐. 근데 미래에셋 여직원분도 내용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. 이 뒤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. 그 총보수는 0.49인데 기타 비용이 0.2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합하면 0.69가 된다는 거죠. 이 기타 비용이 뭐냐 이랬더니 이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데 여직원이 약간 좀 횡설수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간단하게 보수는 0.69라고 좀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. QQQ가 이제 보수가 0.2%거든요. 그리고 MGK라고 얘도 비슷한 ETF인데 얘는 0.07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0.69, 0.7 가까이 되는 이 미래에셋은 거의 10배 정도나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대안이 없으니까 국내 ETF 중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다른 비슷한 ETF도 다 이 기타 비용까지 하면 총 보수는 좀 비싸더라고요. 같은 타이거 ETF 중에 그 나스닥 바이오라는 ETF가 있는데요. 얘는 그 바이오 헬스케어에 주로 투자하는 ETF예요. 얘도 합성 아니고요. 환해지 얘도 아닙니다.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 암젠, 뭐 길리어드, 일루미나, 바이오젠, 그리고 알렉시온, 그죠? 모더나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유명한 업체죠. 그래서 보면 이게 약간 신약 개발하고요. 뭐 유전자 치료 회사도 있고요. 약간 혁신 바이오텍 이런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기존에 뭐 존슨앤존슨이나 뭐 머크 화이자 같은 엄청나게 큰 그 바이오 빅팜에 투자하고 있는 XLV라는 ETF에 투자하고 있거든요. 제가 이제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것과 이게 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ETF도 같이 제가 투자하기로 했어요. 사실은 미국 본토에 IBB라는 ETF랑 거의 흡사합니다. 얘도 총 보수는 0.3으로 되어 있는데요. 이 기타 비용 포함해서 0.63%로 보면 편할 것 같아요. 물론 얘도 싸지는 않죠. 근데 이 IBB가 0.46%니까요. 사실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돼요. 설정가 그 6년이 지났는데요. 누적 수익률은 77%예요. 좀 양호한 편이죠. 물론 아까 나스닥 100 정도는 아니지만.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그 투자를 결정한 ETF는 타이거, 나스닥 100.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타이거, 나스닥, 바이오. 이 두 가지예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저의 투자 성향과 그 기존에 이제 그 투자 기업들 포트폴리오를 감안한 거지 이 ETF가 절대적으로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리고 자기에게 잘 맞는 그리고 자기가 좀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내가 투자하는 ETF가 어떤 기업들을 담고 있는지, 그죠? 그리고 뭐 합성인지, 환해지인지,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총 비용이 다르잖아요. 총 비용이 실제적으로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두 ETF 모두 얘는 뭐 470% 수익이고 얘는 77% 이게 또 최근에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. 코로나 사태 이후로.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10년, 20년 보고 이제 적립식으로 이제 투자하는
건데 만약에 기존의 연금저축에 있던 어떤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거는 약간 조금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연금저축 투자 이제 국내 상장 ETF를 알아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있었어요. 뭐냐면은 미국은 그래도 좀 다양한 ETF가 있는 편인데 이 중국에 있는 ETF가 너무 종류가 없어요. 특히 그 알리바바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텐센트 그리고 뭐 메이투안 띠엔핑 그 진동 핀더더 뭐 바이두 이렇게 빌리빌리 뭐 이렇게 지금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일명 IT 테크라고 하죠. IT 테크 플랫폼 이런 기업들이 몰려있는 이런 ETF가 없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미국의 뭐 KWEB 같은 거죠. 그리고 또 그 항서제약이나 뭐 중국 바이오제약, 뭐 야오밍, 그 뭐 우시 앱텍 이런 그 헬스케어, 바이오 헬스케어에 특화된 이런 ETF도 없어요. 예를 들면 뭐 KUR이 이런 거죠.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. 이런 ETF가 국내에 상장된 거 없다는 게. 근데 뭐 한국 지금 금융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연금저축을 처음에는 이렇게 1800만 원 한도 꽉꽉 채워서 투자할까도 고민했는데요. 이렇게 좀 여러모로 알아보니까 너무 좀 아쉬운 점이 많고요. 너무 많은 돈을 이렇게 연금저축에 좀 올인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 왜냐하면 그 만 55세 이후로 그 연금으로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월 100만 원이 넘으면요. 이게 오히려 그 세금 혜택이 없어지면서 그 지금 해외 주식 22%보다 더 크게 세금을 맞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다른 소득과 이게 합산이 되거든요. 그게 좀 연금저축 투자도 약간 좀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세법이 사실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일반 직장인이라면은 그냥 세액공제 한도인 그냥 연 400만 원까지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아무리 이 세금이 좀 무섭다고 해도요. 그 제 주력 투자는 역시 그냥 개별 기업 투자 같아요. 그리고 수수료도 싸고 좀 다양하게 좀 섹터가 잘 갖춰진 이제 미국과 홍콩 시장의 ETF 투자죠. 그래서 연금저축은 다양한 은퇴 플랜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. 그래서 하나에 이렇게 너무 몰빵하면 안 좋아요. 그래서 미래의 그 소득은 뭐 국민연금이 있을 수 있겠죠. 그리고 뭐 퇴직연금, 그죠? 그리고 여기에 연금저축도 있는 거예요, 일부러. 월 뭐 100만 원까지밖에 이건 못 받으니까. 그리고 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있겠죠. 그리고 뭐 월세 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작은 사업이나 뭐 부업 같은 자음 사업 소득도 있을 수 있죠. 그러니까 이게 투자와 같이 이제 미래의 인컴 소득도요. 분산 투자해야 돼요. 하나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. 꽤 긴 글이었는데요. 이 연금저축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해외에 상장된 ETF 투자보다 이제 연금저축으로 ETF 투자가 물론 부족한 점은 많은데 세금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세금을 미래에 엄청나게 올릴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연금저축은 이제 다양성 및 수수료 측면에서 좀 너무 그 해외 ETF에 비해서 좀 불리한 점이 많다. 특히 뭐 합성이나 환해지 그리고 뭐 총 비용 같은 것도 좀 꼼꼼히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. 특히 그 알리바바, 텐센트 같은 어떤 중국의 IT 테크나 이제 플랫폼 아니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ETF가 없다는 게 좀 너무 전 아쉽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 저축은 나중에 수령할 때 월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이 세금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 각자의 나이와 은퇴 시기를 잘 계산해서 이 플랜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.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네,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